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2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76%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각각 3,200억, 4,500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끌어올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하면서 좀 이탈을 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죠. 코스닥의 시총 1위 종목이 아주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N자로 반등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2500선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것은 N자로 떨어지는 방향 이 아니라 이제는 N자로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241선, 21선 뚫고 이제 올라가주면서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힘을 좀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지수가 눌러지는 듯 했지만 역시나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일시적이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증시는 반등하는 방향, 환율과 인플레이션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500선을 언제 넘는지는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은 횡보를 끝내고 언제 신호탄을 쏴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증시 전체에 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살펴보았을 때는 반도체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급등세는 코스피에 대한 종목도 있지만 사실 코스닥의 그런 관련 이 소재 종목들이 좀 힘을 많이 받고 있고요. 삼성 SDI라든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이 정도는 이제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랑 자동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상태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바닥 라인을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표가 아직까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확실히 이제 바닥 라인을 다지고 그런 추가적인 하락을 끝내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큰 상승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천천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가 4,58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3,2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3월 3일 하루 정도 매도를 잠깐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또 매수를 이어가주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잠깐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또 코스피에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최근에 좀 매수를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올해 들어서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주고 있고요. 코스피에 대한 그 저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모아가고 나서 다음 이제 지표가 올라갈 때 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익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이 2400선 그리고 2300선 이 정도 수준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한 올해 들어서 10조 가까이를 매수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지표고요. 코스닥은 816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전체적인 상승세보다는 특정 테마 위주죠. 2차 전지 관련 테마 위주로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이렇게 힘을 주어서 지표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던 저랬던 결국에는 코스닥은 상당히 빠르게 반등을 하였고요. 이전 전고점을 거의 회복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월봉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60 월봉선 뚫고 지금 월봉선을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상당히 지금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좀 올라가주면서 반대로 이제 수급 자체는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또다시 조정세가 들어온다면 코스닥 지표는 또 올랐던 부분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 자체는 저는 코스피와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급등한 거에 대비해서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율을 보게 되면은 환율은 1301원입니다. 네, 1200원대로 조금 하락을 했다가 오늘 반등을 조금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제 아래 꼬리를 좀 더 밀어내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가 이제 고점을 찍고 또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증시가 완연하게 반등을 하면서 또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이 뭐 0.5%가 되든 0.25%가 되든 결국에는 이 금리 최종 그 금리에 대한 범위는 우리 예상 범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시장이 요동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금 반응을 했지만 그 일시적인 것은 역시나 일시적일 뿐이고요. 결국에는 대세 흐름에 따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봉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2월 달에 열심히 올랐던 그 환율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네, 지금 결국에는 N자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네, 환율까지 보았고요. 지수 선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선물 지표 조금 하락을 하거나 뭐 보합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크게 지금 변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장 열릴 때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9% 초반대죠. 그래서 이전보다 좀 떨어져서 확실히 또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4%대를 좀 넘어가면서 반짝 이제 반등을 강하게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눌러지면서 3.9%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3.5%대, 3.4%대로 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상으로도 하락할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금리는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방향, 환율은 떨어지는 방향, 국채금리도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았고요. 네,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증시는 조금 더 힘을 줄지, 네, 박스권을 돌파를 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이제 바닥 라인은 오랫동안 횡보를 했고, 네, 완연하게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에는 좀 반등을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네,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170원 상승했고요. 1.02% 상승했습니다. 16,89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코스피 지표가 올라간 거에 대비해서는 네,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꾸역꾸역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시간의 거래도 네, 크게 없었고 평소와 유사했고요. 16,91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크게 의미는 없지만 계속해서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째 지금 거래량은 500만 주를 넘어섰고요. 510만 주 정도 네, 거래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계속 크게 늘리지 않은 채로 조금씩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결국에는 17,000원 근처까지 지금 주가를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200만 주, 300만 주, 400만 주, 뭐 이런 수준에서 거래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500만 주 이상을 3일 연속 이렇게 넘어간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도 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조금 이제 평균적으로 늘어나는 분위기가 보인다면 여기서 조금 더 거래량을 늘려준다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세로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또 이제 17,400원 근처를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더디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지금 올라가주면서 결국에는 21선, 61선, 5일선이 다시 한번 위로 향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평선이 모인 지점에서 이제 수렴 구간을 깨고 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구간을 돌파를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그 17,400원을 다시 벽으로 맞고 이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이제 돌파를 할 것인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거래량이 좀 터져줄 때 요런 때와 유사한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준다면 상당히 이제 괜찮은 움직임이 보여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원하는 거래량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 코스피에 대한 흐름도 괜찮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기형 수렴 패턴을 완성시키는 모습이고요. 추후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가 36만 4천 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52만 4천 주를 매수를 하면서 오늘도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 수급을 보았을 때 양매수가 들어온 지 꽤나 이제 오래되었고요. 최근에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누적 매수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60일 동안 1200만 주,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1200만 주를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매수 물량 중에 금융 투자가 이제 9만 1000주, 그다음에 투신이 17,000주, 연기금 투자자가 24만 9천 주를 또 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강하게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투신도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도 붙어주면서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를 모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아주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자 영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최근에 많이 매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MSCI 리밸런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리밸런싱 기간이 끝난 지금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또 매수를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들어와주는 그런 움직임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저 수급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1008만 주죠. 1008만 주까지 지금 1080만 주 대비해서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의 공매도 거래를 좀 보았었을 때 작년 이제 11월 1일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원전 관련 종목들로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으로 그때부터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공매도 잔고가 잠깐 늘어났다가 1550만 주 11월 7일자로 고점을 찍고 이제 그때부터 공매도 잔고가 꾸준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간까지 1000만 주까지 거의 550만 주 정도가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11월 1일 이후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횡보하는 그 기간 동안, 그죠? 요때부터 요때까지 공매도 잔고가 550만 주가 상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상당히 이제 많이 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구간에서 분명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얼핏 보면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아주 지루한 구간이지만 종목에 문제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기업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구간 동안 공매도 잔고는 계속해서 상환이 되었고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두 투자자가 계속해서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이제 준비가 다 되어 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공매도 잔고가 더 줄어들지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별 공매도 거래량도 6만 6천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상환이 진행되는지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대차 잔고입니다.
대차장고는 지금 상환이 오늘 19만 5천 주, 체결이 1만 주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상환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크게 변화 없습니다. 대차장고는 2,900만 주, 2,800만 주 수준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대차장고 또한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작년 11월부터는 이제 3,200만 주 수준에서 지금까지 상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은 52만 주, 그 다음에 당일도 52만 주 해서 12.85%.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은 오늘도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JP 모간에 대한 매수세가 크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40일 동안의 평균량을 보았을 때는 모간서울, 메릴린치, JP 모간, 골드만삭스 대부분이 이제 대표 그 외국인 증권사들인데요. 지금 매도 상위를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이제 증권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세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저 박스권 상단으로 도착을 했을 때 이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 주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한번 이제 올려도 될 법한 그런 자리가 또다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제 우리가 기대를 했던 그런 시점에서 이제 실망감을 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그 저점을 점점 높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N자로 올라가 주는지 그런 정도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좀 심상치 않은데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이제 3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3월 중에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소식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올라간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제 17,400원을 단기간에 이제 뚫고 나가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원래 하던 것대로 조금씩 이제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서부발전, 국내 최초 한국형 가스터빈 최초 점화를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지금 내용을 좀 보시면 한국 서부발전이 국내 최초로 발전용 가스터빈 점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증 운전이 끝나면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을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되고요.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설치된 한국형 가스터빈을 최초로 이제 점화를 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독자 개발한 270메가와트급 한국형 가스터빈은 4월 서부발전이 건설 중인 김포열 병합발전소에 안착이 되었고요. 거기서 정밀 시공과 각종 시험을 거쳐서 지금 설치가 완료되었고 이번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가동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 점화 이후에 종합 시운전을 거쳐서 7월 상업 운전에 들어가고요. 2025년까지 실증 운전을 시행을 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미국과 일본, 독일까지 그리고 이탈리아에 이어서 5번째로 이제 가스터빈 설계와 제작 운영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가스터빈 시장에 진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5년이면 두산 에너빌리티 IR 자료에도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그 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기자재도 그렇고요. 원전 관련 대형 원전도 그렇고요. SMR도 그렇고 이 가스터빈 시장까지 2025년에는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가스터빈 시장이 지금 국내
에서 대부분 이제 외산이기 때문에 그 외산을 이제 국산화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특히 해상풍력도 지금 이제 국산화 비율을 중시하는 만큼 추후에 이제 가스터빈도 이제 국산화 부품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우리나라 전체적인 가스터빈 시장을, 노후화된 가스터빈 시장을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큰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2025년부터 해서 이제 가스터빈을 매년 이제 수주를 1조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원전 시장 이외에 또 해상풍력 시장 이외에 기대되는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지금 최초의 그런 점화를 시작해서 본격적인 가동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에서 원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 구체적인 소식은 아니지만 사우디에서 네, 공식적으로 이 사우디 원전 건설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이 원전 건설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드 보고서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주요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입찰자가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그 입찰자 중 일부는 중국 원자력공사,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러시아 로사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12월 31일에 사우디 최초의 원전 건설 제안을 수락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추후 후속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사우디 원전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이제 중국 쪽과 지금 우리나라 두 가지가 아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이 되어 왔고요. 아무래도 중국 쪽과 우리나라가 2파전으로 좀 경쟁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우디와 이제 미국 쪽에 그런 좋지 않은 갈등이 있었고요. 중국 쪽이 이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사우디와 또 이제 동맹 관계를 맺는 그런 움직임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쪽으로 이 사우디 원전이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원전에 대해서 침투를 할지,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건설에 대해서 어필을 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가능성이 높은 원전은 폴란드 원전, 그리고 체코 원전, 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원전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추가 일정과 네, 그런 것들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우리나라가 한 2파전 정도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국제적인 정세 상황인데요. 이런 정세 때문에 계속해서 에너지 안보와 네,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중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미국과 네, 그런 유럽은 추가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만과 또 그 대만을 두고 미국과 또 중국이 대립을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곳곳에서 이 전쟁이 생기거나 전쟁이 연장되거나 그리고 확전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가 이제 경험을 했었죠. 그렇게 전쟁이 터지고 서로에게 서로를 또 이렇게 제재를 했을 때 그런 뭐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라든지 네, 그런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경우 특히 필수적이죠. 네,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그런 아주 중요한 에너지 같은 경우가 한 곳에 너무 치우쳐져 있을 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고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탈탄소, 네, 탈탄소라는 것이 또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탈탄소와 이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같이 고려를 해 보았을 때는 탄소가 없는데 안정적인 에너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야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에너지원이 원자력 발전이 아주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탈원전 국가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이제 대형 원전을 건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수록 점점 더 이제 그 건설에 대해서 시기를 빠르게 앞당기고 그리고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뭐 그런 바다를 낀 국가들은 당연히 해상풍력, 뭐 태양광 에너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도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유럽 한가운데 있는 국가들, 네, 그런 국가들은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늘리기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는 면에 이제 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이 원자력 에너지가 많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특히 중동 쪽과 그 다음에 여기 동유럽 쪽이죠. 네, 그런 국가들이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요. 앞으로도 예, 에너지 관련 ETF라든지 네, 신재생 태양광, 2차전지 원자력 방위산업, 우주항공 이런 쪽이 이제 관심을 계속 받을 것이라는 그런 네,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17,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맞고 이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올라갈 것인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몰두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횡보를 한 만큼 이 구간에 대해서 평균적인 그런 가격대를 형성을 했고요. 그동안 이제 이 횡보를 하고 눌러왔던 이 시기와 그 다음에 지금의 이 시기는 좀 다른 상황이다라는 것을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떨어지고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1W, 2WR이라든지 그런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마구마구 이제 상장될 때와 블록딜을 시행했을 때 그때와는 지금 이제 부채 비율이 계속 개선이 되었고 앞으로 신사업이 유망한 시점 SMR이라든지 가스터빈이라든지 해상풍력이 지금 이제 곧 대규모로 매출화되어서 실적으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그런 시기를 앞둔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코스피가 반등하는 그런 시점이죠. 네, 그런 시점은 완전히 흐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는 속 시원하게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힘을 받아서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좀 강력하게 올라가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좀 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이 원자력 관련 종목들, 한전기술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의 이 차트 흐름, 그죠? 기술적인 흐름이 상당히 이제 유사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급등 이후에 오랫동안 떨어지거나 횡보를 했고요. 지금 많은 이제 힘을 모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분명히 한번 지금 시세를 줄 그런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횡보 구간을 움직였고요. 이제 신한울 3, 4, 5기에 대한 수주 소식과 그 다음에 폴란드 원전에 대한 후속 조치,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의 그런 반도체, 뭐 원전 이런 에너지 그런 첨단 산업이죠. 네, 첨단 산업에 대한 협력을 이제 공식화했을 때 그때 이 흐름을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아마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이 한전과 한수원이 또 소송을 이제 중재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아직까지 지금 최신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원래는 2월 28일까지라고 제가 보았었는데 아직까지 그 후속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4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라는 계획을 지금 이 시중에 소식을 이제 뿌렸기 때문에 3월 중에는 그게 답이 좀 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끼리 분명히 이제 국가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마주한 상황에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미리 이제 협력을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판을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좋은 유리한 소식만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보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시장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